지기현 부장판사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지금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만 코트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속 취소 유감이다라고 저격하는 그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이 글 올린 분이 그 김도균 판사예요. 김도균 판사. 근데 그 문영배 재판관 있죠. 예. 네 가지가 똑같아요. 네 가지. 고향이 그 하동입니다. 하동. 둘 다. 예. 그다음에 그 진주 대하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예. 그다음에 서울법대 나왔고요. 아하. 그다음에 문영배가 부산의 향판이고, 예. 여기 부산이죠. 아. 정말 이게 그 문영배하고 아주 절친 판사가 예. 상당히 지기현 부장을 공개하고 있고, 아. 저는 이게 그 헌재 문영배 뜻을 반영한 후배가 올린 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그 대행의 뜻을 받아가지고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이게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그런 뜻이 반영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데, 일단 그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이번 결정은 법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관련해서 이제 날로 계산한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구속 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구속 적부심을 반복한다는 게 우리 법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 싶어갖고 제가. 지금 이제 그 적부심에는 정확하게 뭐라 돼 있냐? 예. 접수한 때, 그다음에 반환받은 때, 네. 때라고 돼 있습니다. 때. 날이라고 된 게 아니에요. 아, 날이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구속 기간은 데 그 10일 날로 계산해요. 예. 그러나 그 체포나 구속 적부심은 때라고 돼 있습니다. 때. 법에. 예. 따라서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요즘은 이제 그 시간을 다 적어줍니다. 아. 이번에 그 공처가 예. 반환받은 게 뭐 12시 32분이다. 그렇죠. 적어주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만 공지하는 게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하죠. 예. 의심스러울 때는 그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겁니다.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지기현 부장 판결이요. 과거에 잘못된 관행은 이게 바꿔야 되잖아요. 법에 맞게. 예. 아주 이제 그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제일 중요한 게 피고인 인권이잖아요. 예. 그 점에서 이제 이걸 비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각에서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그동안의 수십 년 전례와 다르게 뭐 특혜같이 적용을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런데 그 불법 잘못된 관행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하. 그 전에는 다툰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 제 말은 이게 특혜가 아니고 기존에는 이게 다 그냥 참고 3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제를 했는데 최근에 그 신희철 교수 논문이 나왔어요. 아, 논문에 보면 이게 그 시간으로 해야 된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아예 공제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옛날에 영장실질심사가 임의 절차할 때 지금 하기 싫은 사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조건 3일 공제하면 나는 실질을 포기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입법론조는 이게 공제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최근에 논문이 처음 나왔어요. 이걸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이 논문을 보고 파고드는 거죠. 논문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근데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기소할 때, 구속 기소할 때 약간 하루 이틀 전에 기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거 당해봐서 아는데 하루 이틀 전에 기소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소할 때도 이미 당시에도 보도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날짜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김도균 부장판사라는 분이 비판을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적부심을 반복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괴담이죠. 어떻게 적부심을 여러 번 이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적부심 해도 때 접수한 때부터 이게 반환받은 때는 어차피 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반복할 수가 없고요. 뭐 저는 이거는 현직 판사가 말도 안 되는 게 주장을 하고 있다. 한 번 하면 이제 다 기판력이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수사를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보니까 이제 또 야권이, 아까 제가 의원님하고도 좀 얘기 좀 나눴는데, 공수처장이나 법원 비판 없이 이제 헌재만 바라보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만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면서 뭐 탄핵하겠다 뭐 이러면서 뭐 연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30번째로 탄핵 좀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다. 워낙에 여론의 역풍이 무섭고요. 자기들이 구속 취소가 억울하면 제일 먼저 공개할 게 지기현 부장부터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마디도 못해요. 박주민 의원이 한마디 했다가 꼬리 내리고 그다음부터 아무도 비판을 못해. 판사는 못 건든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있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도 다 이게 다 직연부장하고 동기들 예. 판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부한테 직연부장한테 뺨을 맞고 한마디 못해요. 예. 그다음에 오동훈이가 그다음 잘못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도 한마디 못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공처로 사건을 보내자고 주장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김민석, 그다음에 박찬대, 그다음에 조국 이런 분들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3인의 의인이다. 예예. 예. 전부 공처로 이게 보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동훈 처장도 공격 못해. 예. 만만한 게 심우정. 예. 검찰로 다 비난하는데 예. 아마 이게 제 생각에 여론의 역풍 때문에요. 이거 탄핵하면 엄청나게 오히려 대통령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아하. 여론이 무서워서 예. 저는 겁마주지 못할 걸로 봐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민주당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자상자박인데 사실은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어떤 미명으로 크게 3단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당시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와 더불어 이제 공수처라는 완전히 이제 돌연변이 같은 이런 어떤 괴물 사법 기관을 이제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검수완박을 이제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법 행정 질서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야 제대로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자성자박이다. 자기들이 마치 12월 3일날 비상계엄 직후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피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막 윤석열 대통령을 막 뜯으려고 할 때는 사실은 막 박수 다 쳤겠죠. 네. 열심히 한다 이렇게 되다가 지금 와서 이런 어떤 사법 권한 이 문제가 이제 딱 터지니까 또 이제 검찰에게 또 화살을 지금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 자성자박인 이런 면이 있고, 반드시 이런 면에 대해서는 공수처 폐지를 통해서 사법 행정기관의 좀 질서는 좀 다시 바로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수사권 조정 안 하고 검수완박 안 했으면 이럴 일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자성자박이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당이 공수처장 고발을 했고 야당이 검찰총장을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일단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국회 증감법으로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어저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이게 코미디인데 서로 이게 최고 수장끼리 서로 맞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검찰총장 직권남용 이거는 이게 거리가 안 되고요. 예. 근데 오동훈은 처장은요. 예. 심각하게 저는 범죄가 된다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압수수색 영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통신영장 있잖아요. 예. 이걸 중앙지법에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마 형사정법 110조 때문에 군사시설 예. 압수수색이 집행이 예. 어렵다 이랬거든요. 예. 이걸 이제 서부로 다시 가져가서 예. 이순영 판사가 예.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 안 된다. 예외를 달았잖아요. 이렇게 예. 자필로 써줬잖아요. 예. 제 말은 이게 중앙에 110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걸 다시 이게 서부로 가져갔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똑같은 영장을 2번 청구하면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재를 서부 할 때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거의 사기 영장입니다. 사기 영장. 예. 그런데 그걸 모르고 또 발부하니까, 제 말은 이게 바로 불법 체포감금이라는 거예요. 사기 영장으로. 예. 그다음에 주진 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죠. 예. 모든 영장을 중앙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 예. 다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이거는 답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없다고 했다고요. 아하.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그다음에 국회 위정이죠. 예. 따라서 이제 오동훈 처장은 저는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파견 나온 사람이 작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 변명이 됩니까? 원래 유령이었죠. 예. 그 자리에 비어 있는 자리인데 네. 그런 변명은 안 통할 거고요. 특히 저는 서부의 영장 단순한 쇼핑이 아니고 중앙에 예. 청구했다가 집행이 안 되는 110조 때문에 이걸 이게 서부로 다시 가서 빼버린 거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 또 한 가지가 12월 6일, 12월 8일 여러 사람들하고 했을 때 이제 기각된 것도 있지만 또 예. 12월 18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독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했는데, 그때는 받았는데 그때는 받았는데 그때는 군사보호시설에는 예. 관리 책임자 강조를 특별히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신청한 적 단독으로 신청한 적이 없다고 또 거짓말을 오동훈이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영장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110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니 서부로 가서 다시 110조를 예외를 한다. 이게 큰 문제란 거죠. 사실 수사를 할 때 좀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검사 출신들은 그런 거를 좀 잘할 텐데 오동훈 처장이나 다들 판사 출신이어가지고 영장을 내기만 했었지 영장을 청구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동훈이 저는 누구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거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형사적 어떤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만큼 현직 대통령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기에는 그 시설이 다 군사든 그런 보안 시설이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동이가 어떤 그걸 믿고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렇게 무리를 거듭한 것이 지금 이 사태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단 또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보자면 지기현 판사가 공수처의 이 내란죄 수사 위법성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그 설명문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날짜 대신에 시간으로 계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에 아주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지적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법성 부분을 지적한 상황에서 위법성이 담보가 된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금태섭 의원, 그다음에 김웅 의원도 공소기각이 날 것이다. 공소기각. 공소제기 절차가 법에 반하면 공소기각 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저도 공소기각으로 봐요. 하나는 이제 뭐냐, 아예 그 판결문에는 단정적으로 안 씁니다. 의심이 간다.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외교적 수사처럼 판사들도 그렇게 써요.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예를 들어 매일 신문은 신문사니까 수사권이 없잖아요. 신문사에서 수사해가 기소하면 그러면 이게 당연히 공소기각이죠. 제 말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기소했잖아요. 이거는 100% 공소기각이고. 100% 공소기각.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요. 26일부터 이게 불법 구금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금된 겁니다. 40일 이상. 예를 들어 이제 그 피의자를 오랫동안 이게 불법 구금한 다음에 공소를 제기하잖아요. 이것도 이게 공소기각이 됩니다. 불법 구금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그 증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체포나 구금이 불법이다. 그러면 이게 그 과정에 이루어진 조서들이나 모든 이게 증거들도 독수독과 바로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파생 원칙이에요. 아예 1차적인 체포나 구금이 불법이다.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2차, 3차, 4차 모든 증거독에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7만 쪽이 쓰레기 되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검사가 받은 조서나 경찰이 받은 것도요. 어차피 이게 수사권은 공수처가 행사했거든요. 검사는 기소권 행사했고. 그러면 이게 검찰이 받은 것도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이게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돼버리면은 일단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기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헌재에서는 물론 그 검찰의 요구에서 기록을 다 받아갔죠. 그런데 그 기록 속에는 공수처가 생성한 문서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위법 수입 증거고요. 아마 검찰의 초기 받은 거 있죠. 이것도 저는 이제 그 증거 등이 없다고 지금 계속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헌재법 32조에서 송부 요구하는 게 불법이고, 그 다음에 2020년에 형소법이 개정됐잖아요. 이게 그대로 적용돼야 되거든요. 따라서는 아마 이 검찰에서 받은 초기 조지호, 그 다음에 이진우, 곽종건 이런 게 다 증거 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헌재에서 그 허영 교수라든지 많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어떤 법 전문가들이 방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이런 어떤 문제, 즉 바뀐 형사소송법 2020년 이후로는 피청구인 내지는 피고인이 그 부동의라면 검찰 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인정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헌법재판관들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입만 열면은 헌법재판소의 설레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전임 헌법재판관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심판 주심 역할했던 강일원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예. 강일원 재판관이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뤘지만 예.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 특히 그 강일원 재판관은 두 가지 문제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죠. 즉 형사소송과 이게 중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을 정지시켜야 되는데 정지시키지 않은 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바뀐 이후에 이 검찰의 증거 조서에 있던 능력을 인정한 점, 이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일원 전 그 재판관 주심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을 저는 헌법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입만 열면 설레설레했는데 오히려 설레에 계신 분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한데 이 헌법재판소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해서 저희가 좀 두 분께 자세히 여쭤볼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 제일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원래는 이제 뭐 14일에 선고한다 이런 얘기가 좀 파다했잖아요. 뭐 처음에 11일 얘기 나오다가 11일은 오늘인데 14일 선고한다 이 얘기가 파다하다가 어제 그 기자단에 입장낸 걸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비공개 대상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지금 침묵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거 연기될 것 같으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거의 3월 말까지 3월 말.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고요. 이게 두 가지 영향을 준다 봐요. 예. 법적으로 보면요. 적법 절차를 강조됐잖아요. 예. 적법 절차. 예. 근데 이거 헌재도요. 제가 명확하게 법을 어긴 것만 지적해 볼게요. 예. 형소법 준용하는데 예. 첫째 송달이 대통령이 안 받으면 공시 송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게 이재명처럼 직접 여기 찾아가서 송달하든지. 예. 근데 헌재는 그래 안 했어요. 그냥 보낸 날 송달이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괄 기일 지정이라고. 예. 이거는 이제 반드시 당사자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게 두 번째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형법에 배임을 빼버렸잖아요. 내란을 뺐잖아요. 내란 뺐죠. 예. 요게 그 공수장 변경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할 때만 빼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예. 따라서 이제 요것도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질문권은요. 예. 형소법에 보면 그 피고인은 정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질문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예. 요거를 이렇게 문형배 막아버렸잖아요. 예. 대통령이 질문도 못하게. 예. 그다음에 그 수사 기록은 아예 못 달란다고 32조에 돼 있잖아요. 벌써 제가 보기에 법 어기면 5개예요. 아하. 이게 적법 절차 중시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이런 게 법적인 측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재판관들한테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나왔잖아요. 예.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우파 쪽이 추천한 예.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예. 더 나아가면 그 김영두 재판관까지 예. 이런 게 우파 재판관들한테는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이런 게 상당히 저는 뭐 힘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 그 만장일치를 무리하게 시도하겠지만 예. 결코 이게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아하. 그러다 보면 그 평의가 저는 처음부터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이에요. 14일. 박근혜 대통령 11일은 특수 사정이 있어요. 그때는 이정미가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무리하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걸렸다. 예. 근데 그때보다 쟁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쟁점이 없었잖아요. 예. 팩트가 없었어요. 예. 제가 지금 듣기로는 게 팩트 확정이 안 되고 있다. 예. 어디까지 이게 팩트를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이게 경론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는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팩트 확정도 안 되고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 안에 만약에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마흔역은 최상목 대행이 안 하는 게 안 한다. 한덕수 대행이 또 복귀가 있고 그렇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속력이라는 게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게 없어요. 예. 저는 마흔역을 안 할 걸로 보고 예. 지금 우리가 2단계로 항상 판결문 쓸 때 1단계는 이게 팩트 사실을 먼저 관계에 정리한 다음에 예. 2단계로 이제 법리로 가서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위반되더라도 중대하냐 안 하냐.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직 2단계까지 가지도 못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언제 선고하느냐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각하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의원님하고도 많이 이 부분 헌법재판소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얘기 좀 다뤘는데 헌재 선고가 만약에 밀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각하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건데 각하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그 노무현
대통령도 지금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때 자기들이 무덤까지 비밀 가져가자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 보면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도 이게 각하가 한 명 있어요. 한 재판관이. 그는 이제 뭐냐면 탄핵 의결할 때 5개 있으면 따로따로 국회 의결해야 된다. 지금 우리 두리뭉실하게 한 번에 의결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탄핵 사유가 있을 땐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뇌물 또는 직권남용 혐의별로 이렇게 표결해서 200석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하예요.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그런 주장할지 안 할지. 근데 이번에 저는 각하가 유력한 거는 뭐냐. 바로 이제 공소사실, 소추사실의 동일성이에요. 국회 통과될 때는 전부 그 형법의 내란죄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걸 헌재에서 빼버렸잖아. 동일성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그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각하 사유에 유력하고 저는 뭐 한두 분이든 3명이 각하하면 결론이 각하입니다. 근데 뭐 한 2명은 기각, 2명이 각하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아마 한두 분은 각하 의견도 놓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소사실, 소추사실의 동일성이 없다. 근데 각하라는 거는 기팔력이 없어요. 공소기각처럼. 그러면 이게 다시 국회가 의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일단 각하시키고 그러면 이게 형법에 내란 빼고 다시 국회 표결해봐라. 200석이 되면 그때 하자. 이러면 이게 명분도 되거든요. 실제 판단할 필요 없잖아요.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당시에 내란죄 그렇습니다. 안 바꿨으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각하하는 게 가장 실체 판단을 안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다시 내란 빼고 의결이 통과되면 그때 심의하면 되거든요. 이게 저는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봐요.